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준비한 6.1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구 108만의 고향 특례시 초대 시장 취임을 앞둔 국민의힘 이동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향 특례시의 첫 시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당선 소감과 함께 왜 선거를 이겼는지 승리 요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아마 대선 결과에 의해서 민심이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시장 한 12년간의 민심이 시민들 스스로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답답한 심정을 이번 선거에서 저를 밀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마 고향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예. 제대로 긁어달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좀 재개발, 그리고 신시가지라고 하는 신도시 분야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14일이었어 인수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 분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인수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108만 고향 특례시가 규모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분야별 전문가를 대거 또 참여를 시키고, 특히 또 기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번에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 분야의 분들이 바로 인수위원장님이 예. 전문가로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 역할을 해오셨고요. 특히 대한토목학회 회장님도 역임하시고, 그럼 한양대의 부총장으로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아마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 개발이라든가 우리 의학 기업으로서는 셀트리온의 기우성 대표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과 예.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참여를 했고요. 특히 지금 우리 고양시가 처해진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 정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중앙대학교 도시와 건축의 전문가이신 이정영 교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는 아무래도 고양시가 처해진 상황 중에 교통이 가장 그렇죠. 지금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김시공 교수라고 그분이 교통 전문가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예. 그래서 교통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 정책 제안을 직접 접수받으신다고요? 예. 어떤 내용들이 좀 올라온 게 좀 있습니까? 예, 고양시에 전반적으로 아마 다양하게 지금 이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곳곳에 대한 현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네. 현안 중심으로 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우리가 JDS의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대곡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또 창릉 신도시나 철도 노선에 대한 내용, 이런 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특히 제가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양시의 토당동에 있는 토당 초등학교 4학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지역 주변에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예. 직접 우리 손편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요? 예. 전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사를 하면 안 되는 곳에 그걸 공원을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녹선 칠판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달라. 예. 그리고 특히 또 위험한 나무가 있는 것을 네. 좀 베어서 좀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 예. 그다음에 후문 옆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조금 우리 육교로만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렇게 제안한 내용인데, 제가 그 자리에 직접 갔었습니다. 진짜요? 예, 가서 우리 4학년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네. 이런 정도면 바로 해결할 수 있겠다. 예. 해서 제가 7일, 1일
취임하자마자 네. 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네. 있습니다. 아이들 예. 얘기니까 안전 관련 1순위로 예. 일하셔야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례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고양시가 배드타운 5명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또 임기 중에 어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을 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양시가 사실은 108만이 되었는데 예. 인구는 108만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이 사회 아니면 우리 생활 그다음에 고양시가 처해진 상황에 네.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우리 고양시가 처해진 상황에서 배드타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예.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없으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서울로, 김포로, 파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교통체증은 그런 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네.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다른 것보다도 경제 자유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네. 이 지역을 토대로 해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뭐 삼성 같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규모를 우리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걸 보면 그 규모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정밀 바이오 정밀 의료 예. 클러스터라든가 그리고 갖고 있는 그 ICT 융복합의 산업 분야를 예. 유치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양시에 일자리 넘치는 기업을 그 고양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선 8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혁신을 꼽으셨단 말이죠. 예. 왜 그런지 궁금하고 관련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고양시가 사실은 그동안 사실 아파트 단지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집을 계속 짓다 보니까 배드타운이라는 것에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념으로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혁신에 지금 우리 뭐가 가장 문제냐? 우리 그동안 아마 12년 정도의 기간 안에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정 자립도입니다. 60% 정도 달하던 2010년에 재정 자립도가 예. 2022년에 왔더니 32%로 많이 떨어졌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에 해당되는 기업이 유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기업 유치를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야 할 혁신의 아이콘의 가장 핵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와서 그 앵커 기업으로서의 예. 역할도 하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돼서 예. 명실공히 고양시가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조, 손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예. 시의원들이 여야 동수란 말이죠. 정확히 예. 협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네. 뭐가 정말 필요로 하고 고양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그 협치를 이끌어내는 거니 서로 공감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하향식으로 해왔던 행정 분야를 이제는 상향식으로 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으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나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자연스럽게 협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가 끝나고 예. 뭐 시장이 바뀌고 또 소속 정당이 바뀌고 그러면 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정책의 연속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키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정책이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때 네. 가치와 철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예, 저는 예.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위정자가 되든 아니면 정치 쪽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예, 봅니다. 예. 근데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만약에 그것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 과감하게 저는 개선할 생각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신청사를 그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 신청사가 갖고 있는 그 비용 부담이 사실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일 수 네. 있습니다. 세금으로 다 하게 되면. 예. 근데 사실 세금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신청사는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바꾸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변화죠. 바꿔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은 제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임기 시작이시고 취임하시는데 예. 좀 특별한 취임식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획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취임식은 원래 네. 시민 초청 네. 취임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지역적인 여건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뭐 도래하는 상황인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오는 것들을 대비해서 실내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물론 그 공간은 좀 넓은 공간에서 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취임사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시민들과 같이 그 취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즐길 수 있고 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좀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언더 이제 예정된 시간이신데 첫 고향 특례시장으로 출발하십니다. 고향 시민들 기대가 크시고요. 예. 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고양시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변화와 그 새로운 고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양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속에 고양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고향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시대 그리고 고양시의 성공시대를 열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속에 글로벌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시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